조주빈은 DC인사이드에서 집밥 만나자는 닉네임을 사용한 것으로 유저들에 의해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관상갤러가 조주빈일 것이라고 추측한 댓글을 근거로 야겔의 튤립이라는 유저가 관상갤 곳곳에 펼쳐진 조주빈의 흔적을 모아 구체화시켰죠. 너무 진지하게가 아닌 그저 가십거리로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집밥 만나자를 따라가면 크게 관상갤, 힙합갤,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 다룰 문학갤이 나옵니다. 관상갤과 힙합갤에서 그가 적은 대다수의 글들이 그의 내면을 명확하게 알기에는 다소 애매한 점들이 있는 반면에 문학갤에 쓴 그의 글들은 명확하게 그의 내면을 보여주죠. 그는 2018년 졸업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직전인 2017년의 글들을 짚어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2017년의 많은 글들은 그 나이대가 그렇듯 그 시기가 그렇듯 미래에 대한 고민, 좌절된 꿈에 대한 글들이 가득합니다. 사라지는 용기,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슬픔, 노벨상을 꿈꾸던 아이에서 이제 값어치가 없는 자신을 보여주는 듯한 버스 카드를 보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그리고 당시의 이슈에 대한 그의 생각도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박진성 시인의 성폭력 누명 사건,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 정치적 입장 등 말이죠. 앞서서 나온 아버지에 대한 분노들을 짚어봅시다. 아버지 말씀에 반대하여 문학을 선택하였고 아버지와 반대되는 엄마는 해방되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머릿속에서 16년간 그에 대한 감정이 계속해서 존재하였고요. 그는 이 감정을 봉사를 통해서 아이에게 이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1월 14일에 적힌 글은 의미심장합니다. 한 살을 더 먹으면서 그는 그가 태어난 날에 케이크를 상상합니다. 태어난 것이 축하받을 일인가요? 라는 문장을 통해 여자는 울고 아버지는 담배를 빼물었다 라는 문장을 통해 그리고 잘려나간 피부에 떨어지는 아버지의 눈물 그럼에도 온전한 그의 모습이라는 구절들 속에서 우리는 말로 하지 못할 만한 다양한 광경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독특하게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의 글들은 성적인 분위기를 많이 풍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관계자가 아니므로 정확하게 본 사건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글로만 추측한다는 걸 알아주세요. 길가에 버려진 유흥업소 명함을 보고 상상하는 그의 글들 중 돌이 나를 피한 게 아니구나, 빛을 보고 뛰어든 거야. 그리고 구름에 몸담고자 자신을 내던진 거야 라는 구절, 그리고 하늘에 닿고자 더 깊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일, 아찔해서 고개가 솟는다는 표현에 이은 태양의 얼굴을 훑어내린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변화를 가지는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1월 21일에 올라온 글에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의 생각이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자, 하는 거야, 수줍게, 없애기, 마무리 등등의 표현에서 약간은 세리스트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에 비해 이 글은 개인적으로 뭔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피해자 입장에서 쓴 것 같거든요. 피해자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근처 전문대 학생물이라는 것은 조주빈 본인을 나타내는 것이며 누가 번호 따볼래라는 망상은 현재 이 피해자가 본인에게 굉장히 이상적인 여자로 비춰졌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랑에 빠진 거죠. 이후에 나오는 20초반 남자가 가진 의미 역시 그가 마음에 드는 이성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을지에 대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 여자는 힘든 삶을 보냅니다. 그래서 도피를 위한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꿈 안에는 조주민이 있었고요. 이어서 2월 15일의 글입니다. 이것은 큰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7일에 올라온 글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텔레그램 외부로부터 받는 시선에 대한 입장, 아마도 그가 홍보했던 커뮤니티에서의 반응들에 대한 생각, 아우성이라는 표현이요. 그리고 둘째는 그가 화장실과 여자라는 관계 속에서 떠오른 추억일 겁니다. 3월 4일의 글 역시 2월 15일의 글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의 글은 17년도의 글과 대비를 이룹니다. 아이에게 아버지에게 핍박받은 자신을 대입한 듯 보였던 그는 2018년 아이를 생생한 불결함이라고 부르며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이는 매우 단순한 대비입니다. 아버지에게 핍박받은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죠. 과거에 나는 불결하고 나는 더 이상 아버지라는 존재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지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위와 이어지는 맥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리 속에서 뭉근하게 자기가 발기되는 걸 느끼면서 독립된 존재가 된 자신에게 어색한 경탄을 하는 것 말이죠. 다음의 두 글은 아마도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 반지이고 두 번째 꽃다발입니다. 우리는 문학길의 다른 글들을 통해 그가 텔레그램에서 자신의 외향을 왜 그렇게 소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에서 자신의 나이를 45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음 짤과 같이 보이저우가 나아간 시간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처 없이 나아가는 자신을 보이저우와 동일시한 거죠.
그의 45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하여 조금 더 나아간 45세라는 해석, 또는 40에서 50으로 가는 통로, 항해하는 과정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조주빈은 자신을 두 발이 없는 지체장애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2017년 8월에 쓰인 다음 글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절름발이로 묘사하고 문학적 소양 혹은 문학적 성공이 불가능한 상상의 자신이 가방 깊숙이, 곧 자신 깊숙이 숨겨놓은 잘 구워진 따스한 책을 소중하게 보관하는 현재의 자신에게, 소망을 가진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광경을 묘사하였죠. 자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후 문학길에서의 글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소수의 글들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후 그는 관상길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내면은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죠. 과거의 자신을 완전하게 죽였다는 의미일까요?